한때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멋지게 사는 사람으로 여겨졌던 중년 싱글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외로움에 갇히고 결국엔 독거노인의 삶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걸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되죠. 초반엔 혼자 사는 자유가 그렇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둘씩 관계가 끊기고 사회와 멀어지고 어느 순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볼 사람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혼자라는 걸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씩 고립되어 가고 있었던 거죠. 오늘 이 시간엔 그렇게 반짝이며 살던 중년 싱글들이 왜 노년기에 외로움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지 그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그런 길을 피할 수 있을지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중을 위해 꼭 들어두면 좋을 이야기들이니까요. 첫째,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긴 결과. 처음에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인간관계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끊어버리는 일이 많았을 거예요. 친구가 불편하게 굴면 굳이 저 사람 만나야 하나 싶어서 연락을 끊고 가족과도 자주 다투면 혼자가 낫지 하며 서서히 멀어지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둘씩 끊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연락할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예를 들어 예전엔 술 한잔하자고 하면 바로 달려와 주던 친구도 이제는 연락이 없고 명절에도 초대받을 데가 없어 혼자 집에 있게 되고 아플 때 병원에 같이 가줄 사람 하나 없을 때 그 공허함이 진짜로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마음에 꼭 맞지 않더라도 사람들과의 연결을 끊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때로는 불편한 대화를 감수하고 먼저 연락하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사람은 결국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둘째, 혼자가 편해라는 자기 세뇌.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말. 처음엔 진심이었을 거예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자유는 분명히 값진 거니까요.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다 보면 사실은 외로움을 외면하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고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말마다 혼자 카페 가서 책 읽고 영화관에 혼자 가는 게 익숙해지면 나중엔 누군가와 함께하는 걸 오히려 불편해하게 돼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심지어 혼자 아플 때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게 점점 정서적인 마비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진짜 문제는 외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외로움 자체를 못 느끼게 되는 상태인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라도 불편한 자리에 나가보고 누군가와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필요해요. 익숙함에 묻혀서 소중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시간도 갖고요. 셋째, 경제력이 줄어들면서 자신감도 함께 무너짐. 중년에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멋진 옷에 좋은 차, 품격 있는 생활을 하며 주변에서 부러움을 사는 경우도 많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퇴를 하고 수입이 줄어들면 그 화려했던 겉모습을 유지하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고 자신감까지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모임에 나가면 밥값도 척척 내고 좋은 술도 한 병씩 선물했는데 이제는 그 자리가 오히려 부담스러워서 피하게 되고 멋내고 나가는 것조차 귀찮아지고 괜히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끊기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돼요. 이럴 때 필요한 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유지하려는 집착보다는 내면의 여유와 삶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에요. 품위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넷째, 건강 문제로 사회생활이 위축됨. 한창 바쁘게 살던 시절엔 병원 갈 시간도 없고 웬만한 통증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여기저기 아픈 데가 생기고 그게 단순히 몸의 문제를 넘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처음에는 그냥 조금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관절이 시큰거리기 시작하면 계단 하나 오르내리는 것도 버겁고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생기면 음식 선택도 까다로워져서 같이 밥 먹는 일조차 조심스러워지잖아요. 예를 들면 친구들이 등산 가자고 해도 무릎이 아파서 못 따라가고 동네 마트까지 걸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점점 집에만 있게 되고 나중엔 병원 갈 때조차 혼자 가서 진료받고 약 받고 돌아오는데 그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점점 사람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건강이 안 좋아지면 마음도 약해져서 기분이 우울해지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니까 누군가와 만나고 대화 나누는 게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다 보면 아예 전화를 받지 않거나 모임에도 안 나가게 되고 결국엔 나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몸이 불편하고 그게 창피하고 그래서 외부와의 연결을 끊는 건데 말이에요.
이럴 때는 내가 건강해야 사람도 만나고 삶도 즐길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건강을 되찾으려면 먼저 움직여야 하고 혼자보다는 함께하는 활동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가까운 공원 산책을 혼자 가지 말고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나가보는 거죠. 또는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실버체조 프로그램이나 건강 강좌 같은 데도 참여해보면 좋고요. 건강도 관리지만 결국 습관이고 그 습관 안에 사람과의 관계가 함께 녹아 있어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섯째, 자녀가 없거나 멀어진 관계. 젊었을 땐 자녀 없이 사는 게 훨씬 자유롭고 뭔가 쿨한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자식이 있어도 어릴 땐 가까웠지만 커가면서 점점 멀어지는 경우도 많죠. 특히 독립한 자녀들은 자신들만의 가정이 생기고 삶이 생기다 보니 부모와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보면 예전에는 주말마다 찾아오던 아들이 이제는 연락 한 번 없는 경우가 많고 딸에게 전화하면 지금 바빠서 나중에 연락할게요 하고는 그게 다음 달이 되기도 하죠. 또 손주 얼굴 좀 보려고 하면 오늘은 애가 아파서 힘들어요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거절당하고요. 그렇게 서서히 자식들과의 연결이 끊기고 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문득문득 이렇게 혼자 살아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이럴 때는 자식에게 집착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자식과의 관계를 조금 더 유연하게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무언가를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따뜻하게 관심을 표현하고 자식이 바쁠 땐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고요. 또 꼭 자식이 아니어도 좋아요. 조카나 후배 혹은 이웃 어르신들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를 곁에 두는 거예요.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새로운 가족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섯째, 동네 기반의 인간관계를 놓침. 요즘은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개인화된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과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이로만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정말 중요한 건 먼데 있는 친구보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 무거운 짐 들고 올라가다가 쓰러졌을 때 위층에 사는 젊은 부부가 도와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또 비 오는 날 우산을 안 가져왔을 때 관리실에서 우산 하나 빌려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반대로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도 모른 척하고 사는 요즘 같은 분위기 속에선 혹시 내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무도 몰라주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늦기 전에 우리 동네 사람들과 최소한의 연결고리는 만들어둬야 해요. 처음엔 어렵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가볍게 인사부터 해보세요. 단골 가게를 하나 만들어서 사장님과 이름이라도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어보는 것도 좋아요.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가까운 사람이 많아질수록 위급한 순간은 물론 일상의 외로움까지도 덜어낼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일곱째, 혼자만의 시간에 중독됨. 혼자 있는 시간이 처음엔 참 좋죠. 나만의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사는 그 자유는 정말 달콤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익숙해지면 나도 모르게 그 생활에 중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루 종일 누구랑도 대화하지 않아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누군가 말이라도 걸면 귀찮게 느껴지기도 하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맛집 다니고 혼자 여행 가는 게 익숙해지다 보면 나중엔 누군가와 함께하는 걸 두려워하게 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사람을 만나는 게 불편해지고 어느 순간 내 생활이 오직 나 혼자 중심으로만 짜여지게 되는데 그게 결국 고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땐 일부러라도 같이 하는 일을 만들어야 해요. 밥은 혼자 먹어도 좋지만 일주일에 한 번쯤은 지인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약속해보는 거예요. 독서나 운동도 혼자 하지 말고 동호회를 활용하면 좋아요. 처음엔 낯설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와의 관계는 그렇게 조금씩 반복적으로 시간을 쌓아가야 단단해지는 거니까요. 혼자 있는 건 선택일 수 있지만 혼자만 있으려고 하면 결국 외로움은 불청객처럼 찾아오게 돼요. 여덟째, 사랑을 멀리함. 사랑이란 건 젊은 사람들만의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감정이에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새롭게 누군가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거나 주변 눈치를 보느라 마음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누군가가 다가오려고 해도 이 나이에 무슨 연애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 괜히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걱정되어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또 가벼운 호의에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스스로 거리를 두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외로움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 꼭 연애일 필요는 없어요.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밥 먹을 수 있는 사람, 그 누군가가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친구, 동료, 취미로 만난 사람도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어요. 마음을 닫아두지 말고 조금만 열어두면 인생 후반에도 설렘은 충분히 찾아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설렘이 바로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아홉째, 새로운 경험을 멈춤. 살다 보면 익숙한 게 편하다는 이유로 새로운 걸 시도하지 않게 되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고 새로운 것엔 아예 관심조차 두지 않게 되는데, 이게 반복되면 삶이 점점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게 변하게 돼요.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프로그램을 보고 같은 음식만 먹고 같은 경로로 산책만 하다 보면 내 생활은 단 한 장면도 새로움이 없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치게 돼요. 스마트폰 같은 것도 나이 들어서 뭘 배우냐 하며 아예 손도 안 대다 보면 세상과의 연결 자체가 끊기게 되죠. 이럴 땐 정말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평소 가보지 않던 카페에 가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새로운 자극이 될 수 있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새로운 장르의 책을 빌려보거나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음악을 듣는 것도 좋고요. 새로움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조금 다른 선택을 하는 게 바로 그 시작이에요. 그렇게 작은 새로움을 누적하다 보면 뇌도 깨어나고 마음도 생기를 되찾고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나눌 이야기도 늘어나게 돼요. 열째, 외로움을 인정하지 않음. 사람들은 외롭다는 걸 참 표현하기 어려워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약해 보일까봐, 처량하게 느껴질까봐, 자존심이 상할까봐 속으로만 꾹꾹 눌러두고 말죠. 예를 들면 SNS엔 늘 바쁘고 행복한 척 사진을 올리면서도 막상 밤엔 누구랑 통화할 사람도 없고 TV 틀어놓고 소리로만 허전함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또 지인들한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는 말에도 그냥 잘 지내요라고 대충 넘기고 속마음은 아무한테도 털어놓지 못하고요. 이렇게 외로움을 감추고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감정도 무뎌져요. 이럴 때 필요한 건 솔직함이에요. 나 요즘 외롭다는 말을 누군가에게 한 번쯤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속 막혔던 게 조금은 풀리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진심을 나눈 상대는 오히려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고요. 외로움을 인정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용기고, 그걸 통해 우리는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누구든 외로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이유들은 결국 외로움 말년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흐름 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혼자의 삶에 익숙해지거나 경제적, 건강적 어려움을 겪으며 점점 더 고립되고 새로운 시도나 사랑조차 멀리하게 되면서 우리는 스스로를 외로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건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요. 아주 작은 변화 하나, 누군가에게 안부를 묻는 것에서부터 외로움은 줄어들고 삶은 조금씩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이 10가지는 모두 따로 떨어진 문제가 아니라 하나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 단 한 가지라도 개선하려는 시도를 시작하면 나머지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관계를 조금씩 회복하고 익숙한 것들에서 한 걸음만 나와도 인생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감, 지역사회와의 단절, 혼자만의 시간에 대한 중독, 사랑을 거부하는 태도,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멈추는 습관, 마지막으로 외로움을 외면하고 감추려는 마음까지 결국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인간관계를 점점 좁혀지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마음도 몸도 느려지고 그만큼 누군가의 온기와 연결이 절실해지는데, 오히려 그 시점에 우리는 더더욱 고립되고 침묵하게 되는 거죠.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관계의 끈을 다시 이어보세요.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자주 연락하고 새로운 모임에도 참여해보고 하루에 한 번은 얼굴을 마주하고 인사하는 사람을 만들어 보세요. 사랑도, 관심도, 새로운 경험도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삶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불빛이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해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한 가지라도 공감이 되셨다면 오늘부터 그 한 가지를 바꾸는 시도를 해보세요. 내일의 나는 오늘 내가 만드는 거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